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중국인으로 기아까지 하면서 공산당으로 중국의 영웅 100명 속에 들어있다는 정율성 사태를 맞아 지금 광주는 120만 시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공산당 정율성의 기념공원을 국민열세 48억 원이나 들여서 광주 불로동에 만든다는 소식에 세상이 참 시끄럽습니다. 만드는 이유가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니까 중국인들의 존경받는 공산당원 정율성의 기념공원을 만들겠다는 그 발상 참 기가 막히고 숨이 찰 정도로 그릇된 사람이 광주 광역시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고 박정희 대통령의 환상이 그리워서 인터넷을 들썩이다 보니 너무나 감격스러운 감동의 글이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이 청렴 결백한 박 대통령께서 친구인 김병희 박사에게 삶아도 구워도 먹을 수 없는 사나이라고 했던 김병희 박사와의 인연 한 토막의 이야기입니다. 김병희 박사는 해군사관학교와 육군사관학교 교수를 직에 있으면서 한국과학기술 초대 이사장이요, 한양대 교수며 인하대 총장 등 반세기에 걸친 교단 생활을 하는 동안에 5.16 혁명 당시 국가재건 최고의 자문위원을 역임했던 분입니다. 이분을 향해서 고 박정희 대통령은 병이야, 고속도로를 만들자는 사람은 오직 너 하나뿐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반대를 하던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자고 했으며 장관을 시키려고 해도 싫다고 하고 재물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최고의 자문위원 김 박사를 어느 날 최고의 의장인 박 의장이
불렀습니다. 박 의장은 김 교수가 집무실로 들어서자 대뜸 한다는 말이, 이 자식아, 한 건물 안에 있으면서 왜 안 왔느냐고 했습니다. 이에 김 교수는, 야, 지금 여기 들어오는데 2시간이나 걸렸어. 별로 할 말도 없는데 시간이 아까워서 자주 올 수가 없지라는 대답에 박 의장은 부관에게 김병희 교수만은 무상 출입시켜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김병희 박사는 이렇게 수레했습니다. 내가 의장실에서 첫 인상은 그 방이 어쩌면 그렇게 초라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마치 야전 사령관이 있는 천막 속을 방불케 했고, 특히 의자는 길가에 구두 닦기 아이들 앞에 놓인 나무 의자와 다를 바가 없었다. 그가 피우는 담배 아리랑, 당시 내가 피우던 담배는 최고급 청자였고 가끔 선물로 받은 양담배였다. 점심은 10원짜리 냄비국수 한 사발, 단무지, 노란색 단무지 서너 조각이 전부였다. 나는 10원짜리 우동 쉬운 그릇이나 살 수 있는 500원짜리 식사를 마치고 온 터라 몹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김병희 박사가 본 인간 박정희의 모습입니다. 나는 당시 그를 가까이 모시면서 만사에 청렴결백했던 그를 보았지만 후일 가족을 위해서 MBC 재단 같은 곳에서라도 무엇은 마련해 두었을 것으로 알았다. 이 세상에 그처럼 결백한 집권자가 또 어디 있었을까? 박 의장의 애국심은 지나치고 보여질 때도 가끔 있었다. 그는 당시 장춘당 공원에 있던 의장 공간을 쓰고 있었는데 어느 눈비 내리는 겨울에 국민학교 6학년인 근혜 양을 운전병이 찌뿌로 등교시켜준 일이 있었다. 그날 저녁 그 사실을 알게 된 박 의장은 근혜 양을 불러다 꿇어 앉혀놓고 그 차가 네 차냐? 그 차가 아버지 차냐? 하고 힐책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울고만 있는 딸에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차는 나라 차야. 나라 차를 네가 등교용으로 쓸 수는 없다. 아드간 옛날 대구사범 1학년 때 생각이 떠오른다. 경북 선산군 구미 보통학교를 수석으로 수석 졸업자들만 응시했던 대구사범에 들어간 엘리트였고 작전 계획이라면 미국 육사 출신의 최고 엘리트들조차 박 장군을 따를 수 없다고 했다. 정희야, 우리가 대구사범에 입학해서 본관 2층이었던 1년 2조 교실에서 처음 만났지. 이름 글자로 드물던 희자. 희를 함께 공유했기에 나는 너에게 비록 성은 달랐어도 형제와 같은 친근감을 느꼈었다. 너는 항상 모든 일에 총명했다. 게다가 의문을 느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용감한 사나이였다. 어느 날 교실 뒤뜰에서 대구 출신 S군과 약골이었던 주재정 군이 싸웠는데 깡패와 같던 S는 주군을 단숨에 때려 눕고 그래도 모자라서 맥주병을 깨어 머리를 쳐서 유혈이 낭자했다. 모두가 겁을 먹고 도망쳤는데 박군만이 뛰어들어 그를 때려 눕히고 주군을 구출했었다. 용기와 애국심으로 5.16 혁명을 일으켜서 당시 대한민국의 GNP 83불에 4월 남풍에 보리가 있기만을 기다리는 형편이었다. 이른바 보릿고개를 알았기에 10원짜리 우동으로 점심을 때우면서 그런 것조차 못 먹는 불쌍한 백성들의 굶주림을 걱정했던 그였다. 그가 담배 없이는 아무 일도 손에 안 잡혀 피우기는 해야겠는데 아버지 할아버지가 골려는 커녕 한 봉지 장수연조차도 손쉽게 못 피던 일을 회상하면서 아리랑을 피우기조차 송구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의 비리를 찾아보려고 26년간 뒤지고 훑어봐도 찾을 수 없는 이유로 화풀이 하듯 그가 쓴 광화문, 화령전, 운항각, 현판도 뜯어내려 하고 그 시절 심어졌다 해서 나무까지 뽑아낸 좌파더라. 장관 자리에 앉아 제 자식 취직 자리부터 챙기는 썩어빠진 놈들이 박 대통령을 매도하려고 발버둥 친다. 친북 좌파놈들 똑바로 들어라. 너희들이 제 아무리 펌회하고 발광을 해도 박정희란 이름은 대한민국 중후시조로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비록 비명에 갔지만 그분의 가치는 세월이 흐르면서 더욱 높게 평가될 것이다. 나는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으련다.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리라. 박정희 대통령의 조그만 흉상까지도 모조리 찾아내어 용광로 속에 집어던져서 세상에서 사라졌다. 서울 시내의 군 장성들의 골프장을 서울 밖으로 옮겨버리고 그 자리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 대공원을 만들게 한 유경수 여사, 어린이 대공원을 만들게 한 유경수 여사의 기념상을 무참히도 끌어내리는 그 현장을 나는 지켜보았다. 지금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대들이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11.6 당시 고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 주치실로 옮겨서 거만하는 과정에서 해지고 닳은 허리띠를 꼬매서 차고 있던 그 모습을 보고 추추이가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 참, 고
박정희 대통령이 환생하셔서 이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이 기다려지는 계절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